안녕하세요. 오리엔테이션 참석하러 온 다솜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하겠습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손 소독도 해주세요. 여기가 보육 맛집이라면서요? 사랑으로 잘 목욕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도 기대가 됩니다. 어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다솜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면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 뵙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우리에겐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첫 시작을 다솜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입학과 진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출발! 다솜의 보육 철학으로는 영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꿈과 행복이 자라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꿈과 행복이 자라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놀아야 잘 자란다. 사타 표준 교육 과정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이 표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놀아야 잘 자란다.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것일까요? 오리엔테이션 속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다솜은 24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시작하여 시기마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평가인증이 필수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선택이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준비 과정도 꽤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온들도 많았는데 저희 원은 첫 시작부터 평가인증을 받기 시작하여 원장님께서는 다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컨설팅을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매년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서울형,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24년 전통을 가지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평가를 받으며 보육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연 타원 어린이집보다 보육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무엇일까요? 간판에 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서울형 마크가 있는 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선정을 받은 곳이에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에서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국공립과 동일하게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인을 받아 선정되기에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아동인권 등에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시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육 유형으로는 기본보육, 연장보육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신 학부모님들만 구에 신청하셔서 연장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장보육을 꼭 신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등원하실 수 있으며 기본보육 영하는 4시까지이고 연장보육은 5시부터 7시 반까지 보육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영하는 5시 이후 이용시간을 1,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여기에 부모 부담금은 없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결제보다는
저희가 매월 20일에서 22일쯤에 문자를 보내드리면 링크에 따라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학습비는 분기별 45,000원이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관계로 추후 가능할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일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이 생깁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출석 일수를 계산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5만의 교사, 저희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다솜의 어벤져스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5만의 보육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은 동일한 보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3, 4, 5세는 누리과정, 0, 1, 2세는 표준 보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표준 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즉,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때 중점이 되는 사항을 일컫습니다. 먼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 5개의 영역이 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표준 보육과정은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습관은 생활 속에서, 신체 발달은 운동을 통해서, 의사표현은 소통을 통해서, 사회성은 관계 속에서, 예술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은 탐구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0세 입달 기반은 주제가 2달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단계를 점차적으로 높이면서 활동을 반복하는데요. 영아의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 중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만 1세 포도반은 오감 활동을 중심으로 영아의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만 2세 사과반은 주변과 지역사회로 점차 자신의 범위를 확장해가며 적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후에는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오전 간식,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오전 실내에서 자유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자유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교실에서 혹은 활동실에서 실내 대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낮잠도 잔 후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오후 실내, 실외 자유놀이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보육 친구들은 하원을 시작합니다. 연장반 친구들은 연장반 선생님과 함께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자유놀이를 한 후에 기가가 시작됩니다. 반별로 소개드렸던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내려온 표준 보육과정이고 이제는 5만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질문해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원하세요? 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한글을 몰라서 어서 한글을 떼고 읽고 쓰고 유창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등 이런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죠. 이런 것들보다는 잘 자라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바라시잖아요.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잘 놀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노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놀잇감만 뚝딱뚝딱뚝딱 하는 것일까요? 잘 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인도가 필요하기도 하죠.
다솜에서는 아이들이 잘 놀기 위해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원에 재원하는 아이들은 0, 1, 2세로 어린 연령의 영아들입니다. 영아들에게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는데요. 만 0세, 1세 친구들은 오감 퍼포먼스. 이 친구들은 급격한 시대 발달이 이루어지고 감각적 탐색의 결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쥐기, 놀잇감 찾기, 소근육을 사용하며 시각적 탐색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마니스 영화들은 조금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싫어라는 말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재료를 탐색함으로 편식 습관도 개선하고 5가지 감각을 자극시킴으로 통합적인 발달을 일으키는 오감 퍼포먼스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만 2세의 영아들은 북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이 친구들은 주위 모든 세계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생각주머니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건 5만의 프로그램입니다. 정적인 활동이 많아지는 유치원 입학하기에 앞서 되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동화책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어요. 이건 어린이집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정과 연계하여서도 할 예정인데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다솜의 모든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솜 시식 텃밭. 자연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배움터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다솜 어린이집에서는 싱싱 텃밭을 운영하므로 아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엔 부족함이 없죠. 각종 다양한 작물과 꽃이 아이들 주변에 늘 풍성하고 원하면 작물을 따서 먹을 수도 있어요. 유기농이거든요. 만 1세가 되면 아이들은 텃밭에서 물을 주거나 작물을 수확하기도 해요. 가끔 손의 움직임이 서툴러서 엉뚱한 장소에 물을 쏟아버리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될 거죠.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배움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먹거리는 아이들의 편식 지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싫어하던 아이도, 상추를 싫어하는 아이도, 텃밭에서 자란 채소는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을 가지는 걸 보았어요. 요리하지 않은 채소도 거리낌 없이 먹을 만큼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키운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심고 키우는 동안 아이들에게 작물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때문이죠. 텃밭에 나온 재료로 요리를 하므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저절로 좋은 식습관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다솜 어린이집의 특별한 날들을 소개할게요. 3월에는 기저귀를 뗀 친구들은 기저귀 파티를 하고요. 4월에는 싱싱 텃밭에 모종도 심고 5월에는 제일 큰 어린이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6월에는 다문화 선생님께서 오셔서 각 나라의 전통 옷을 입고 국기도 알아보는 활동도 하죠. 7월에는 클린데이, 우리 지역을 엄마랑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8월에는 너무 더워요. 더운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9월에는 가을 운동회도 했었답니다. 10월에는 추석을 맞이해 경로당에 방문해서 추석 인사를 드리기도 해요. 11월에는 우리가 심었던 배추를 수확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12월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원에 방문하시기도 하죠. 1월 달에는 추운 겨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하고요. 2월 달에는 졸업식 및 수료식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솜은 1년 동안 꽉꽉 채워 하루하루 특별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다솜만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열려 있는 뜻이에요.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먼저 창간 프로그램도 있고요. 급식 도우미, 재능 기부, 그 다솜에서 기획하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클린데이, 풍락시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탐구하는 활동도 있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다솜만의 건강, 안전, 위생관리. 먼저 식단은 송파구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센터에서 제공을 받고 있고요. 식자재는 풀무원 푸드버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연세우유를 이용하고 있어요. 송파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 영양소에 맞춰서 식단을 보내주시면 각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의 식사 메뉴를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육 포털 시스템과 키즈노트에 매일 게재하고 있어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은 원에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위생관리.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매일 자체 소독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외부 소독업체에 의한 방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다솜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환경 안심 공간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제부터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솜은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비콘을 여기 인형 안에 넣어두었어요. 분실 방지를 위해 비콘을 인형 안에 두고 지퍼백에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으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먼저 저희가 가방 앞주머니에 비콘을 넣어두었습니다. 가방을 등하원 시 교사 또는 학부모가 출결장치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럼 수집된 등하원 정보가 보육통화 시스템과 학부모님들에게 키즈노트를 통해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이러한 출결 체크를 통해 보육비 지원 여부가 달려 있으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다솜은 키즈노트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림장은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1대1 개인 소통의 공간입니다. 활동 내용과 특이사항들을 선생님이 올려주시거나 학부모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의사소통이 가능하오니 자주 활용해주세요. 공지사항은 가정통신문, 주간계획표, 시간표 등 원소식을 첨부 파일이나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하죠. 시간표 투약을 해서 기가동의서, 추소부 등은 필요에 따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면을 통해 안내드렸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다솜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해피다솜월드 검색하여 들어오시면 원예 행사, 동화자료, 놀이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신입생 제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제출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직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결과서를 보내주시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정학습주간 학부모 상담 기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연차 사용을 위해 가정학습 주간을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은 정기적 면담 4월, 11월 2회가 있고요. 이외에 부모님 면담이 필요시 수시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신입 영아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보육시설과 친숙기, 하루 1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주 양육자와 함께 머무며 어린이집을 탐색합니다. 2단계는 보육교사와 친밀기, 하루 30분 정도 교사와 주 양육자 함께 참여하여 놀이합니다. 3단계 주 양육자와 분리기,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양육자와 분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사와 놀이합니다. 신입 영아 적응 프로그램은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적응 기간이 다 다르니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학부모님과 의견을 조율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원화 복장은 편한 활동복으로 입혀주세요. 특히 손톱은 꼭 잘라주세요. 개인 간식을 보내실 때에는 지퍼백에 영화 이름, 날짜, 간식명을 명시해주세요. 유통기한도 잊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아이가 등하원할 때는 귀가동의서에 작성된 보호자에게만 인계합니다. 인계자의 변동이 있을 시 퀴즈노트 귀가동의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 대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가정보육을 한 후 완치 후 등원을 해야 합니다. 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나타날 경우 분리보육을 합니다. 귀가 후에는 가정보육을 실시해주세요. 가정보육 후 등원 전 병원 진료를 하여 완치 확인서를 발급하여 어린이집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은 미리 알려주세요. 응급처치 동의서, 비상연락 변경 시 반드시 알려주세요. 약은 1회 분량으로 약병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투약 의뢰서를 꼭 써주셔야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 소화제 등 내복약은 어린이집에 비치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투약할 수도 없으니 사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상해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1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학부모님들의 건강이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솜 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셔서 학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솜이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게 되는 엄마입니다. 우리 다솜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에 즐겁게 활동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낮잠 이불이 필요해요. 낮잠 이불은 이렇게 베개와 이불이 일체되어 있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요. 또 이렇게 끈이 있는 것들을 구비해 주시는 게 이불 가방이 필요 없어서 가성비에 좋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데 기저귀와 물티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기저귀와 물티슈는 이렇게 한 팩씩 보내주시고요. 기저귀와 물티슈는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점심을 또 먹게 될 텐데요. 점심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편식 습관 개선을 위해 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식판을 담을 수 있는 도시락 주머니와 그리고 아이들 연령에 맞는 수저 포크까지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떠먹는 성취감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치요. 치카치카. 맞아요. 양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칫솔과 치약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칫솔과 치약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고요. 양치컵은 원에서 이름을 작성하여 살균 소독을 하기 때문에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식판과 식판 주머니, 수저에도 다 이름을 써야겠어요. 네, 맞아요. 어린이집에 가져오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개인 로션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중간중간 수분 충전을 하기 위해서 빨대에 있는 컵도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꼭 이름을 써서 잘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원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원장 선생님께 개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년에도 다솜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마음 변치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는 다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